마루객잔에 오신 게스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임마루입니다. 미얀마, 익숙한 듯 생소한,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그곳. 부처의 가르침으로 삶을 꾸리고 황금이 흘러넘치는 풍요의 땅. 그것이 바로 동남아시아 최서단의 미얀마입니다. 미얀마는 한때 버마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졌었는데요. 2010년대 초반부터 개방정책을 실시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와 여행객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동남아시아 최고의 핫플레이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과는 2018년부터 비자 면제 정책을 실시해서 무비자 여행이 가능해졌고요. 원래는 작년이 만료일이었는데 1년 더 연장하면서 2020년 9월까지 무비자 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새로운 여행지를 찾는 여행객들이라면 좋은 소식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2018년 겨울에 미얀마를 다녀왔습니다. 그때의 아름다웠던 풍경과 여행의 기억을 게스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미얀마 여행 가이드 영상은 제 개인적인 여행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론리 플래닛의 트래블 가이드 미얀마, 그리고 넥서스 북스의 인조이 미얀마 2019년 개정판을 참고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구를 여행하는 여행자를 위한 여행 안내서 미얀마 편입니다. 미얀마는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라오스, 그리고 방콕 이렇게 5개의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최서단에 있는 나라입니다. 국경을 많이 접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인도계부터 중국계까지 다양한 인종이 미얀마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수도는 중부에 있는 네피도라는 도시인데요. 하지만 최대의 도시는 미얀마 남부의 양곤입니다. 네피도는 수도 이전을 위해서 새롭게 계획한 행정도시인데요. 한국의 세종특별자치시와 비슷한 지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얀마의 날씨는 일반적인 동남아시아의 날씨입니다. 11월부터 2월까지가 비가 거의 오지 않고 날씨가 그나마 시원한 건기라서 여행 성수기이고요. 미얀마의 평균 날씨와 비교했을 때 시원할 뿐이지 한국 날씨와 비교하자면 6월과 7월 정도랑 비슷한 여름 날씨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햇볕이 굉장히 따갑고요. 그리고 사원에 들어갈 때 반팔 반바지가 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벼운 긴팔 긴바지를 준비하실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부 산악 지역의 트레킹 계획을 잡으셨다면 거기가 살짝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날씨가 쌀쌀해요. 그래서 외투 하나 정도는 준비해 주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미얀마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드릴게요. 미얀마의 화폐는 잣이라고 부릅니다. 환율을 계산하면 1잣이 0.8원 정도 되는데요. 한국에서 바로 잣으로 환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달러로 환전을 하시고 달러를 잣으로 현지에서 환전하시면 됩니다. 개방정책을 실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수준은 아직 높지 않은 편이고요.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간단한 과자라든지 음료수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가면 한국의 중고버스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양곤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사용하는 부자재들도 미얀마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아니라 한국에서 생산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미얀마를 가는 비행기 편의 가격은 거리와 시간을 생각했을 때 비교적 비싼 편입니다. 직항과 경유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직항의 경우에는 대한항공과 미얀마 국제항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양공으로 비행할 때는 총 6시간 25분이 소요되고요. 양곤에서 인천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총 5시간 15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직항편의 가격은 60만원에서 70만원, 비싸게는 80만원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경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남아시아의 저가 항공사 에어아시아라든지 비엣제트 같은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45만원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경유지에서 보통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대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 소요시간은 적게는 11시간,
많게는 13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얀마를 갈 때 에어아시아 경유를 이용해서 갔는데요. 방콕까지 가는 비행기가 너무 비좁아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방콕까지 가는 5시간 동안 잠을 자고 양곤으로 갈 때 미얀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런 계획이 좀 차질이 생겼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 다 염두에 두시고 직항을 이용하실지 경유를 이용하실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얀마를 다녀왔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미얀마가 어떤 여행지냐는 질문이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3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도 만난 적 없는 새로운 세상.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러디어드 키플링은 일찍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버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알던 그 어떤 나라와도 다르다. 물론 키플링의 이야기가 100년 전의 감상이긴 하죠. 하지만 누구라도 미얀마를 다녀온다면 키플링의 이야기에 토를 달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넓은 바간의 평원에 펼쳐진 수천의 불탑들은 긴 역사의 시간을 온전히 머금으며 이 세상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광활한 파노라마를 연출합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쉐다곤 파고다는 그늘빛 아래에서 가만히 바라보기만 해도 저절로 웃음이 나는 풍경을 보여주기도 하죠. 미얀마의 산촌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 소수민족들의 마을, 그리고 거대한 산정 호수와 그 위에서 수상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미얀마만의 풍경입니다. 두 번째, 불교가 살아 숨쉬는 나라. 미얀마의 불교도 남성들은 일생에 반드시 출가를 2번 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고 하는데요. 그제서야 진정한 미얀마의 남자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미얀마만큼이나 불교가 사람들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불교가 전파된 이후로 이 종교는 미얀마 사람들의 일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국민의 무려 89%가 불교도라고 하는데요. 그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미얀마를 직접 가보면 일상 속의 불교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아침에 거리를 나섰을 때 바루나 일반적인 바구니를 든 동자승과 승려를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들에게 거리낌 없이 이것저것을 나눠주는 미얀마 사람들의 모습도 굉장히 일상적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목축이라면서 대문 앞에다가 물 바구니를 놔두는 그런 풍경, 이 모든 것들이 미얀마의 지극히도 일상적인 불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는 여행지. 트래블 가이드 미얀마의 저자 사이먼 리치먼드는 책에다가 자신이 미얀마를 사랑하는 이유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미얀마 마지막 왕의 증손자인 패트릭의 오두막집에 초대를 받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미얀마를 사랑하는 이유도 더욱 분명해졌다. 그것은 바로 매력적인 사람들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찬란한 빛을 발할 이 나라의 진정한 매력이다. 미얀마의 최대 매력은 무엇보다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모든 미얀마 사람들한테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한없이 선한 느낌만 받았던 것도 많은 여행지 중에서 미얀마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식당이라든지 게스트하우스라든지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라든지 대체로 상당히 친절한 편이고요. 뭐 여행자에게는 일상적일 수 있는 그런 거리의 삐끼라든지 아니면 흥정, 바가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락하고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 미얀마입니다. 미얀마의 대표적인 여행지는 이런 곳들이 있어요. 식민지 시기의 빅토리아풍 건물과 도심 속 불탑의 조화를 볼 수 있는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황금 바위의 사원 미얀마 3대 불교 성지 짜익티요, 중부 산악지역 트레킹의 전초기지인 껄로,
거대한 산정호수와 소수민족의 수상마을 속 삶을 볼 수 있는 일레호수, 중세 미얀마의 주요 사원과 세계 최장의 티크나무 다리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버마 왕조의 유서 깊은 도읍지 만달레이, 드넓은 평원과 2300기의 불탑이 그려내는 신비한 파노라마, 미얀마 여행의 하이라이트 바간, 거대한 유적군으로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옛 왕국의 수도 리틀 바간 무라욱 우. 이 많은 곳들을 모두 볼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하겠지만 역시 여행자에게 가장 아쉬운 건 시간입니다. 남쪽의 짜익티오부터 북쪽의 만달레이까지 미얀마의 여행지들은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곳들을 짧은 시간 안에 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도시 간에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곳들이 많아서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도 있죠. 저는 미얀마에 순수하게 머문 시간이 10일 정도였었는데요. 처음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여행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여유롭지가 않아서 포기해야 하는 도시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짜익티오와 무라욱 같은 경우에는 동쪽과 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경향도 있고요. 동선이 상당히 엉키는 부분들이 있어서 포기를 해야 했었습니다. 트래블 가이드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추천 일정으로 최소 2주를 제한하고 있고요. 인조이 미얀마는 짧게 주말에 다녀올 수 있는 2박 3일 양곤 일정도 추천하고 있고 4박 5일의 미얀마 엑기스 여행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주, 14일에서 15일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미얀마의 다양한 모습을 가슴속에 담아오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적은 시간이라도 미얀마를 좀 경험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이 있으시다면 2박 3일로 양곤 바간 일정을 짜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미얀마를 여행하는 여행자를 위한 여행 안내서 첫 번째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분량 문제 때문에 미얀마 여행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만 담아봤는데요. 다음 영상부터는 개별 여행지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사진 그리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루객잔이었고요.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임마루였습니다.